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브랜드 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 실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목을 위정척사 정부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6월 30일이죠. 일본이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한국 수출을 규제키로 했어요. 반도체, 스마트폰 재료 등에 들어가는 아주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이 점유율이 뭐 8, 90%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데서 뭐 대체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일본이 이게 대응을 한 건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즉각적으로 이런 판단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사실 대단히 엄중한 사태이고 그래서 빨리빨리 좀 나왔어야 됐었는데 대응이 전혀 안 나오다가 특정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시작됐을 건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약 한 2주 뒤에 청와대 정부 입장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여기 제목 보시면 이럽니다. 이런 강경 대응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원인 제공은 우리나라가 했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하지 않고 지금 반일 감정만을 또 앞세워서 또 이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이 짓거리입니다. 공동조사 제안. 그래서 이런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뭐 권력을 잡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흔들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15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어떤 상황에 이르렀고 그리고 앞으로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정척사라고 아십니까? 위정척사의 뜻을 먼저 해석해 보자면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사악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수용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은 바른 것입니다. 사악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들이 항상 깔고 앉았던 얕잡아 봤던 그런 것들을 사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정척사는 사실 명분은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전통 체제를 지키고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수용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것, 우리의 문화, 뭐 우리의 뭐 이런 우리의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다른 것들로만 채워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그리고 빼앗기기를 싫어하는 그런 명분에 불과했다는 거죠. 전통 사회체제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불가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불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타심이 있었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리학적 사고로 딱 하나만을 기준으로 여기가 선, 여기가 악, 정, 사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이 청나라는 좋은 나라, 떠받들어야 할 나라, 일본은 야만스러운 나라, 서양은 무조건 무찔러야 할 쓰레들, 절대 이들의 침입은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 주류였잖아요, 이 조선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회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읽었을 리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까지 이 연관이 있다 보니까 자기 밥그릇 지키려면
당연히 더욱더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읽지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부족했다는 거죠. 2019년에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일 정국입니다. 반일 정국은 사실 정부가 거의 만든다고 볼 수 있는데 자꾸 이 반일에 따른 이 국민 정서를 건드립니다, 정부가. 그래서 싫은 건 맞는데 이게 싫어하는 것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정부가 자꾸 이용한다는 거죠. 뭐 지지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표받지를 하거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합니다. 어떻게든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라. 이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됐었죠. 양국 관계가 진전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되풀이 과정을 통하면. 두 번째, 중국몽입니다. 사실 해방이 되고 지금까지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4대 외교를 하시는 대통령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중국이 성장을 한 것도 있긴 있지만 지금 하는 4대 외교를 보면 중국이 정말 세계 최강이 될 것 같다고 굳게 믿는 사람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은 분명히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마치 한적한 시골 땅을 사놓고 그 땅에 신도시 계획을 꿈꾸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만약에 그분의 바람대로 중국이 세계 최강이 되면 한국은 뭐가 달라지나요? 세계 2등이 되나요? 우리가 왜 서희를 위인이라고 합니까? 광해군의 중립외교, 최명길의 조화론,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하죠. 역사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왜 높게 평가하죠? 그거는 당연히 당장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외교이기 때문이죠. 이런 게 실리 외교입니다. 반일 감정 앞세워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죠? 그깟 반일 그런 것 좀 때려치우고 좀 친일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으면 그게 더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런 꿈, 이상, 감정, 동정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어요. 그 영화 타짜에서 평경장이 고니에게 마지막 원칙을 알려주고 떠납니다. 그 대사가 오늘 주제와 너무 맞는 것 같네요. 마지막 원칙. 이 바닥에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어. 국제관계 바닥은 다를까요? 감사합니다.